지난 시간에는 관성 모먼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관성 모먼트를 어떻게 구하는지 공부했습니다. 특히 회전축이 질량 중심을 지나가는 경우에, 또 물체의 모양이 간단한 경우에 적분으로 몇 가지 이 형태의 물체의 관성 모먼트를 구했었죠. 오늘은 회전축이 간단하지 않더라도 관성 모먼트를 구하는데 유용하게 이용이 되는 두 가지 정리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것이 평행축 정리와 수직축 정리죠. 우리 지난 시간에 구한 관성 모먼트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여기 이렇게 막대가 있으면 막대의 질량, 막대 수직이고 막대의 질량 중심을 지나갈 때는 물체가 이제 질량이 전부 다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전 관성이 12분의 1 ml 제곱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이 고리형으로 반지 모양으로 질량이 분포되어 있으면 그러면 회전축에서부터 거리가 다 똑같으니까 그냥 mr 제곱 그랬습니다. 근데 이 질량이 원판에 균일하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으면 2분의 1 mr 제곱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직접 적분으로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의 껍질, 그 껍질의 질량 m이 분포되어 있으면 그때는 3분의 2 mr 제곱. 그리고 구 내부에 균일하게 질량이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면 5분의 2 mr 제곱이라는 것도 우리가 구했었죠. 근데 이 관성 모먼트는 어떻습니까? 이 회전축이 어디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관성 모먼트에 대해서 조금 또 복습을 하면 무엇을 관성 모먼트라고 했습니까? 회전 운동의 관성을 대표하는 양이었죠. 그래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각속도, 물체의 각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 이게 이제 관성 모먼트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병진 운동하는 그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은 그건 병진 모먼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바로 질량이었죠. 근데 이 관성 모먼트는 대표적으로 회전운동은 아무튼 회전운동에 관한 양은 회전축이 어디에 따라 다르고 관성 모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회전하더라도 회전축에 따라 그 물체의 관성 모먼트가 다를 수가 있고 또 총 질량은 같다라고 하더라도 회전축에 대해서 그 총 질량 중에 질량이 분포가 다르면 그러면 관성 모먼트가 또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성 모먼트는 하나하나 구해야지 되는데 사실은 어떤 때는 적분으로 간단하게 될 수도 있지만 적분으로 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고리의 관성 모먼트 구했죠. 이건 굉장히 쉬웠습니다. 자, 고리가 있는데 총질량이 m이고 반지름이 r인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 면의 수직이고 질량 중심을 지나는 그런 회전축. 자, 이런 회전축에 대해서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먼저 선밀도를 구했죠. 선밀도는 총질량을 2πr로 나눴습니다. 그 고리의 둘레죠. 그리고 나서 조그만 부분, 여기에 있는 이 조그만 부분, 각이 d파일 때 그 조그만 부분의 길이를 dl이라고 하면 그 dl은 반지름 r에다가 d파를 곱한 것과 같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의 질량, 요 부분의 질량 조그만 dm은 선밀도에다가 dl을 곱해야지 되니까 2파이분의 m d파이가 되는 거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성 모먼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 dm에다가 회전축에서부터의 거리의 제곱을 곱했죠. 그래서 다 더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적분할 때 dm을 자 요걸로 바꾸면 무엇에 대한 적분이 됩니까? 파이에 대한 적분이 되고 파이에 대한 적분은 제로에서부터 2파이인데 여기는 봤더니 파이에 의존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적분이 어떻게 돼요? 제로에서부터 2파이까지 그냥 d파이 적분하면 요건 2파이가 되는 거니까 2파이를 곱하면 mr 제곱 되는 거 우리가 알았는데 이건 사실은 이렇게 복잡하게 적분하지 않더라도 우리 빤히 알 수 있는 거죠. 모든 질량이 거리가 다 라지 반지름이니까 그 반지름에다가 총 질량을 곱한 것이 이제 고리의 관성 모먼트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회전축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어디다 바꾸냐면 자 이렇게 반지름 이런 똑같은 고리가 있는데 고리면의 수직이고 질량 중심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고리의 한쪽 끝을 지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축을 저 끝에서부터 여기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이 고리는 XY 평면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그린 고리 한쪽 끝에 그린 Z축이 바로 회전축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때 이제 관성 모먼트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평면 위에 있는 고리의 식을 먼저 한번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고리가 우리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X축 위에 그
x좌표가 r이라는 곳에 있을 테니까, 그러면 그때 원의 그 식은 어떻게 되냐면 x-r, 여기다가 이제 x- 중심의 r, x좌표, 그 다음에 중심의 y좌표는 0이니까 x-r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요거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걸 극좌표로 변환하는 게 편하니까 x 대신은 r 코사인 세타, y 대신은 r 사인 세타를 쓰면 요 xy는 무엇입니까? 지금 고리의 한 점 한 점입니다. 고리 위에 있는 점들, 그래서 고리에 있는 점들까지 이렇게 그린 것이 되죠. 이걸 갖다가 여기다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r 코사인 파이 빼기 r의 제곱, 그 다음에 r 사인 파이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거를 제곱해서 더할 것 같으면 뭐만 남냐면, 자, 요거만 딱 남습니다. 그래서 이 원 xy 평면에 있는 이 고리의 식을 극좌표계로, 원통좌표계인데 원통좌표계의 극좌표계 xy 평면에서 표현할 것 같으면 r은 2 라지 r 반지름이죠. 코사인 파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표시하고서 우리 아까 한 것처럼 조그만 부분, 여기서 여기 파이에서 d파이만큼 간 그런 부분의 길이 dl에 있는 질량, 이 길이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요 길이를 먼저 구하고 여기다가 선밀도를 곱하면 이 부분의 질량이 될 테니까 이 선분 요소 dl을 어떻게 구할까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XY 평면하고 Z축은 이 면에서부터 앞으로 나오는 방향이 Z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 놨습니다. 그러면 X축에서부터 파이가 있고 D파이만큼 더 간 이건 거죠. 자, 이걸 보기 위해서는 원의 공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R은 2R 코사인 파이 이렇게 되니까 DR은 뭐가 됩니까? 요거 그냥 미분하면 DR은 마이너스 2R 사인 파이 D파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릴 것 같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자, 여기가 바로 DR이 되겠습니다. 자, R이 조금 변했을 때 변한 차이가 여기에 DR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요 부분, 요건 바로 뭐가 됩니까? RD 파이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DL이 있으니까 요게 뭐예요? 직각삼각형을 이루기 때문에 DL 제곱은 DR 제곱 더하기 R 제곱 D 파이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DL은 루트 DR 제곱 더하기 R 제곱 D 파이 제곱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요걸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DR에다가 요거 집어넣고 R에다가 요거 집어넣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봤더니 어떻습니까? 사인 제곱 파이 더하기 코사인 제곱 파이는 1이니까 요거 루트 벗길 것 같으면 2R D 파이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DL은 재밌게도 2R 이 지름이죠. 지름에다가 D파이를 곱하는 것이 이게 바로 DL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DL을 알면 그러면 우리 선밀도를 구하죠. 선밀도는 아까하고 똑같죠. 처음에 하고. 그래서 2파이 라지 R분의 M이 선밀도니까 이 선밀도에다가 DL을 곱하면 이게 바로 DM이 되죠. 그러면 요 DM에다가 무엇을 곱합니까? 저 Z축에서부터 거리니까 Z축에서부터 거리가 바로 R이 되죠. 스몰 R 제곱을 곱해서 R 제곱하고 DM을 곱하는데, 이제 무엇에 대한 적분이냐면 DM에다가 요걸 집어넣으니까 요거 D 파이에 대한 적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R은 뭐였습니까? 2R 코사인 파이였죠. 자, 그러면 여기에 4R 제곱 코사인 제곱 파이하고서 파이분의 M, 라지 M D 파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은 무슨 적분이 되냐면 코사인 제곱 파이를 파이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적분하면 제로에서부터 세타까지 적분하면 2분의 세타가 되죠. 이게 제로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하니까 요거는 4분의 파이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요걸 전부 다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거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뭐가 되냐면 2mR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저 한쪽 끝을 회전축으로 할 것 같으면 질량 중심을 회전축으로 했을 때보다 관성 모멘트가 훨씬 커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적분을 해서도 우리 구할 수가 있는데, 적분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고리가 있는데, 요 고리 이렇게 생긴 걸 MR 제곱이라고 했고, 우리 방금 구한 거 한쪽 끝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MR 제곱이 됐고, 그 다음에 요거 옆으로 회전축이 옆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거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MR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이 회전축을 조금 더 옆으로 이렇게 바꿀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건 2분의 3 MR 제곱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요거 적분을 하려면 조금 힘들겠죠. 그런데 요거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평행축 정리와 수직축 정리인데, 평행축 정리는 이렇게 생겼고 수직축 정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우리가 지금 요 두 가지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요 증명 다 끝날 때쯤이면 평행축 정리와 수직축 정리를 잘 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평행축 정리부터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아무렇게나 생긴 모양이 있고 이제 질량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 질량이 좀 왼쪽에 좀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저기가 질량 중심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 질량 중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관성 모먼트를 IC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행축 정리란 바로 뭐냐면 요게 이제 질량 중심을 지나는 관성 모먼트고 요게 A라는 점을 지나는 회전축에 대한 관성 모먼트인데 단 처음 질량 중심을 지나는 그 축에 대해서 평행한 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A라고 한다면 저 원래 처음에 구한 축을 하나 그렸으면 그것과 평행한 축에 대한 관성 모먼트는 바로 이런 관계가 있는데, 자, 이 축에 대한 관성 모먼트는 질량 중심에 대한 관성 모먼트 더하기 총 질량 곱하기 H는 두 평행축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걸 우리 증명을 할 텐데, 여기에 조그만 질량 DM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량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에서부터의 거리가 뭐라고 하냐면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질량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에서부터 A까지의 위치 벡터가 R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A를 지나는 회전축에서 DM까지의 위치 벡터가 R 빼기 RA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요거 R하고 RA하고 R 빼기 RA는 잘 성립하죠. 그랬을 때 이 A를 지나는 회전축에 대한 관성 모먼트는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이건 DM에서 회전축까지의 거리, 그건 R 빼기 RA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 제곱을 다 이제 풀어 쓸 것 같으면 R 제곱 빼기 2R 덧 RA 더하기 RA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이 적분을 하는 것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무엇을 이용하냐면 질량 중심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질량 중심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8강에서 공부한 거죠. 만약에 질점들이 이렇게 있다면 질점들의 질량은 총질량을 요 질점의 질량을 다 더한 거라고 할 때 그 질점에다가 RI 위치 벡터를 전부 곱해가지고 다 더한 다음에 총 질량으로 나눈 거. 이게 바로 질량 중심이었죠. 그리고 이 질량이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조그만 걸 DM이라고 하고, 이 DM을 마치 하나의 질점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하고 똑같이 MI에 대해서 다 더한 것처럼 DM에 대해서 적분하고, DM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건 로 DV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거기다가 R을 곱해서 위치 벡터를 곱해가지고 적분해서 총질량으로 나누면 그게 바로 질량중심 좌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질량중심 좌표에다가 총질량을 곱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DM에다가 R을 곱해서 적분한 거하고 똑같죠. 자, 그걸 이용하려고 합니다. 바로 요 놈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요걸 어디다 이용하냐? 여기다 이용하면 되겠어요. 요걸 다 풀었었더니 이제 이 IA가 어떻게 됩니까? 요거 IA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돼요? DMR 제곱 했으니까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질량 중심을 지나는 회전관성이 되죠. DM에다가 R 제곱 곱해가지고 다 더한 거니까. 그리고 여기 아까 했죠. DM에다가 R 곱해가지고 R 위치 벡터 곱해가지고 다 적분한 거.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질량 중심 좌표에다가 총질량 곱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질량 중심 좌표에 총질량 곱했습니다. 그리고 DM을 다 더한 건 요게 뭡니까? 바로 이건 총질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하냐면 저 질량 중심을 기준계의 원점으로 만듭니다. 여기서 RCM을 원점으로 하면 원점은 RCM이 얼마입니까? 이게 바로 0이죠. 그랬더니 그리고 이 질량 중심에서부터 A까지 그게 RA인데 그것을 H라고 놓으면, 그 거리가 H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IA는 ICM 더하기 요건데 요거 0이죠. RCM 0이니까 요건 없어집니다. 그리고 M 곱하기 RA 제곱이니까 뭐가 됩니까? H 제곱 이렇게 됐죠. 그래서 IA는 ICM 더하기 MH 제곱, 이렇게 평행축 정리를 여기서 금방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평행축 정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면, 자,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어요. 아까 우리가 한 고리에도 그대로 적분하면 바로 EMR 제곱이 나올 텐데, 고리 하지 말고 이번에는 소기창 9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기창 9에 대해서 질량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에 대한 관성 모먼트가 ICM이라고 하고, 요 한쪽 끝을 지나는 요 평행축입니다. 요 A점을 지나는 관성 모먼트를 IA라고 하면 ICM은 얼마입니까? 우리 알죠? 5분의
5분의 1 mr 제곱이죠. 그러면 평행식 정리를 이용합니다. ICM 더하기 MH 제곱인데 H가 바로 뭡니까? ICM 두 평행축 사이의 거리인데 요건 바로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5분의 2 mr 제곱, 요거는 mr 제곱에서 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5분의 7 mr 제곱이구나 하는 걸 우리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행축 정리는 먼저 어떤 질량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에 대해서 관성 모멘트를 알고 있거나 쉽게 구하고 그것의 평행한 회전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직축 정리라는 것도 있는데 수직 정리는 외우기가 쉬웠죠. 요거 IZ는 IX 더하기 IY 이렇게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X축을 회전축으로 하는 관성 모멘트 더하기 Y축을 회전축으로 하는 관성 모멘트 두 개를 더하면 그게 바로 Z축을 회전축으로 하는 관성 모멘트가 된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건 서로 직교 관계가 있을 때 이게 성립하는 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런 수직축 정리는 언제만 적용할 수가 있냐면 질량이 평면에만 분포되어 있을 때 그 평면에 분포되어 있는 게 그게 XY 평면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X축에 대한 회전 관성 모멘트, Y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판 모양의 물체가 있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X축이라고 하고 여기가 Y축이라고 하면 Z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Z축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조그만 질량 DM이 있다고 한다면 X축에서부터 DM까지의 거리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Y가 되겠죠. 그러면 IX는 뭐가 됩니까? IX는 DM에다가 Y제곱을 곱해서 다 적분한 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DM에서 Y축까지의 거리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X가 되겠죠. 그래서 Y축을 회전축으로 하는 관성 모멘트는 뭐가 돼요? 그거는 그 거리가 X니까 X제곱에다가 DM을 곱해서 다 적분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Z축까지의 거리는 뭐가 됩니까? Z축까지의 거리는 바로 요 R이죠. 그러면 R 제곱을 곱해가지고 다 적분하면 이게 바로 Z축 주위의 관성 모멘트가 될 텐데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자, IX 알았고 IY 알았고 IZ 알았는데 우리 여기서 무엇이 성립합니까? R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성립하죠. 그래서 IZ는 DMR 제곱인데 R 제곱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앞에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앞에 있는 거 요거하고 요거인데 요 놈은 바로 IY고 요 놈은 바로 IX죠. 그래서 요거 IZ는 IX 더하기 IY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쉽게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직 정리도 외우기 쉽죠. 그렇지만 이 수직식 정리는 어디에 적용하냐면 물체가 반드시 판 모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직축 정리를 한번 연습해 보기로 하겠어요. 여기 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에 이 Z축을 중심으로 한 관성 모멘트는 우리 금방 알죠. MR제곱이었죠. 근데 이 X축을 중심으로 한 관성 모멘트는 얼마일까?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 수직축 정리를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IX하고 IY를 알아야지 두 개를 더해서 IZ가 되죠. 근데 이런 경우에 바로 이 고리는 뭐가 있냐면 대칭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X축 주위로 돌리나 Y축 주위로 돌리나 모양이 똑같죠. 다시 말하면 관성 모멘트가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IZ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IZ는 수직축 정리에 의해서 IX 더하기 IY인데 두 개가 같으니까 이건 두 배의 IX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X는 2분의 1 IZ니까 어떻게 됩니까? IZ는 우리 MR제곱인 거 알고 있으니까 IX는 2분의 1 MR제곱인 거 우리가 아는데 다시 말하면 고리가 있으면 그 고리에 놓인 그 고리 평면에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으로 돌릴 것 같으면 그러면 회전 관성이 훨씬 더 작아지고 그건 무엇이 돼요? 2분의 1 MR제곱이 된다고 하는 걸 우리 수직축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행축 정리와 수직축 정리를 이용할 것 같으면 관성 모멘트를 비교적 쉽게 우리 구할 수 있는 거 우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행축 정리, 수직축 정리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